면접에 탈락한 다음에 무너진 멘탈을 회복하고 다음 면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이건 너무 허무하죠. 화도 나고 내가 뭘 잘못했나 막 자책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가지 극단으로 갑니다. 하나는 내가 부족해서 그래 라고 자신을 갉아먹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 라고 하면서 남 탓하는 쪽이에요. 이건 둘 다 위험합니다. 첫 번째는 자존감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합격을 딛고 합격으로 나아가는 몇 가지 방법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좀 쉽시다. 불합격 통보를 탁 받고 불안한 마음 때문에 뭐라도 바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 채찍질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을 밀어붙이게 되면 이건 힘만 듭니다. 일단 하루 정도는 화나면 그냥 화내고, 속상하면 속상해 하십시오. 친구한테 전화해서 푸념도 해보고요. 일기장 같은 걸 쓰셨다면 이 감정을 거기에다가 쏟아내도 좋습니다. 평소에 운동 즐겼던 분이라면 운동하면서 감정을 풀어내세요. 각자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근데 이게 몇 날 며칠 길게는 하지 맙시다. 하루 이틀 동안 내 감정을 털어내고 좀 쉬겠다, 이런 약속을 해놓고 회복을 위한 감정 조절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한국산업인력공단 조사를 봐도 취업준비생 중 3번 이상 면접 탈락을 경험한 사람의 약 70% 정도가 우울감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 중에서 회복 루틴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었는데, 루틴이 있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3일 안에 다시 취업 준비를 시작했고요. 그게 없는 사람은 2주 이상 그냥 멈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루 이틀 쉬면서 내 감정을 정리하고 회복할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리고 나서는 불합격 이유를 분석해 보십시오. 기업에서 피드백을 줬든 안 줬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스스로 분석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곤란합니다. 뭐냐면 내가 답변을 못해서 긴장해서 준비 부족이었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뭉뚱그려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내가 다음에 뭘 고쳐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쪼개야 됩니다.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보면, 첫째는 통제 가능한 것,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답변 내용이나 말하는 방식, 준비 수준, 복장, 태도,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둘째는 통제 불가능한 것,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입니다. 면접관의 주관적인 선호나 다른 지원자들의 스펙, 회사 내부 사정, 이미 내정된 인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애매한 건데, 통제 가능한지 불가능한 건지 이게 헷갈리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경험 부족이나 전공 불일치, 나이, 이런 것들요. 이렇게 3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통제 가능한 것, 여기에만 집중하십시오.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리세요. 통제 불가능한 것에 에너지를 쓰게 되잖아요. 그럼 자존감만 계속 깎입니다. 애매한 것은 어떻게 하냐면, 전략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경험 부족이라고 생각이 되면 다른 프로젝트나 유사한 활동으로 채울 수 있겠죠. 나이, 이건 바꿀 수 없지만 이 나이의 강점을 어떻게 어필할지, 이거는 전략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회 포인트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캐롤 드웨기 쓴 마인드셋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실패를 통제 가능한 요인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재도전 성공 확률이 무려 40%나 높았다고 합니다. 내가 부족해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 돼 라고 바꿔서 생각하십시오.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마인드셋이라는 이 책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액션 플랜을 한 개만 만드는 겁니다. 불합격하고 나면 이것도 고치고 싶고 저것도 고치고 싶고 그러면서 수정 리스트를 여러 개, 10개 넘게 만드시는 분들 계신데 이건 다 못합니다. 당장에 수정하고 연습할 것 딱 하나만 정하세요. 이번 탈락의 가장 큰 원인 이거다, 이렇게 말이죠. 그게 만약에 답변 구조, 스타였으면 스타 연습만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긴장하는 나였으면 모의 연습을 계속 반복하셔야죠. 회사 리서치 부족이었다, 그러면
기업 분석, 산업 분석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를 확실하게 개선하면 다음 면접에서 그 향상됨이 체감이 됩니다. 그럼 이게 자신감이 붙어요. 그 자신감이 다른 부분까지 끌어올리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 개를 동시에 고치려고 하면 다 어설퍼지고 자신감도 잘 안 생깁니다. 작은 진전이라도 확실하게 느끼는 사람이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지속이 되고, 그리고 최종 성과도 이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작은 목표 하나를 세워서 진전의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지원서를 내는 겁니다. 이게 제일 뻔하면서도 중요합니다. 감정 추스렸고요. 원인 분석하고 액션 플랜 세웠으면 이제 다시 움직여야죠. 스펙 더 쌓고 자소서 더 다듬고 면접 준비 더 해서 그렇게 지원한다는 건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완벽해질 때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취업 못합니다. 좀 오래된 자료긴 한데 예전에 2019년 그쯤에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취업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취업 성공자들의 평균 면접을 몇 번 보는지 조사한 게 있었어요. 그때 나온 게 거의 8번이었습니다. 무려 8번이나 돼요. 2019년 그때보다 지금은 더 했으면 덜 했지 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 떨어진다? 이건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거고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면접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당연하게도 합격률이 나중에는 급격히 올라갑니다. 처음 두세 번까지는 합격률이 뭐 대략 15% 이 정도인데 6번, 7번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35%, 40%까지도 올라갑니다. 경험이 쌓이면서 패턴이 보이고 대응 능력이 향상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합격은 실패가 아니라 일종의 데이터입니다. 한번 떨어질 때마다 다음 합격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원서를 제출하십시오. 자, 여러분,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연락을 받으면 좌절감 느끼는 거 괜찮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니 그런 힘든 감정 속에서 계속 머물지 마시고요.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